안녕하세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예요.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2019년에 방영한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은 편견에 갇힌 여자가 자기를 가둔 가타부타를 깨다 못해 박살을 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혁명에 불을 지핀 기적 같은 한 남자의 얘기기도 하죠. 분명 뜨끈한 사랑 얘긴데 맨날 사랑만 하진 않는 얘기고요.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 황용식은 단순 순박, 솔직, 우직, 용맹, 충직, 무대뽀의 성격을 가졌고 정의로운데 대책은 없는 사람이죠. 용식은 고등학교 시절 공과금을 내러 갔다가 보온 도시락통으로 은행 강도를 때려잡은 걸 시작으로 군대 휴가 나왔다가 오토바이를 훔치는 도둑을 잡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퍽치기를 잡고 택배기사 일을 하다가 강도를 잡았어요. 용식은 수많은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던 끝에 결국 경찰이 되어 서울로 떠났지만 기자들 앞에서 뻔뻔한 말을 늘어놓는 범주자를 때린 것 때문에 좌천되어서 고향인 옹산으로 돌아왔어요. 여긴 서울 종로구 서촌에 있는 역사책방이란 곳이고요. 용식은 우연히 이 서점에 방문했다가 영어책을 뒤적이는 동백이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용식은 동백이 엄청 지적인 변호사인 줄 착각하고 있었죠. 여긴 제가 지난 7월에 찾아간 경북 포항시의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예요. 이곳이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주요 촬영지였어요. 동백의 가게인 까멜리아 오른편에 동백 서점이 있는데요. 여기 벽면에 등장인물인 노규태의 옹산군수 출마 선거 홍보물이 붙어 있어요. 동백 서점 왼편에 동백이의 가게 까멜리아가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아이스크림을 주문해 먹었어요. 까멜리아 뒤편 테라스에 훗날 용식이 동백에게 청혼을 했던 장소가 있고요. 용식은 본인의 환영회를 위해 까멜리아에서 회식을 하자는 말에 잠시 유흥주점 같은 데로 오해했는지 그런 곳은 안 간다며 반대했지만 그런 곳이 아니란 소장의 말과 까멜리아가 아니면 사방이 처가 식구들 혹은 그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인지라 맘 편히 술도 못 마신다는 얘기에 설득됩니다. 용식은 까멜리아에서 동백을 다시 만나게 되며 동백이 변호사가 아닌 까멜리아의 사장이란 걸 알게 돼요. 용식은 환영회에 동행한 규태의 주접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동백을 보며 새삼 다시 반하게 되고 땅콩을 서비스로 달라며 값을 못 낸다고 진상을 부리는 규태의 지갑을 빼앗아 동백에게 값을 치른 후 호감을 표현해요. 용식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필구를 도와주게 되어 필구에게 호감을 사는데요. 필구가 동백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되어 조금은 놀라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22살 때의 동백은 종렬과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종렬의 어머니의 노골적인 반대와 종렬에게 은연중 서운한 감정들이 쌓여있던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설마 아니지 라고 묻는 종렬의 태도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후 몰래 종렬의 곁을 떠났어요. 동백은 결국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 필구와 옹산으로 이사를 와서 까멜리아를 엽니다. 미모의 미혼모의 술집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남자들은 껄떡댔고 여자들한텐 시기 어린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러던 중 의도치 않게 까불이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서 고생하기도 했죠. 굴러들어온 돌이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란 텃세 어린 추측과 까불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동백은 옹산에서 6년을 버텼어요. 동백은 자신에게 서슴없이 호감을 표현해오는 용식을 보며 떨떠름한 한편 용식에게 점차 호감을 느껴요. 동백의 8살 된 아들 강필구는
동백에겐 항상 고맙고도 미안한 존재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이죠.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 너무나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애어른 필구는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엄마 동백에게 한 소리를 들어요. 자꾸 어른한테 덤비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보고 쌈딱이라고 그러지. 내가 왜 쌈딱이 됐는지 알기나 알아? 엄마 때문에. 뭐? 내가 왜 엄마를 지켜야 돼? 엄마가 나를 지켜줘야지. 나는 1학년인데. 1학년이 왜 엄마를 지켜? 내가 너한테 나 지켜달라고 했어? 나도 귀찮아. 근데 내가 엄마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아, 왜? 나 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엄마를 싫어하니까. 세상에서 엄마 좋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나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엄마 싫어하고 괴롭히잖아. 그니까 내가 야구도 못하고 계속 지켜줘야 된다고. 어떨 때는 나도 막 피곤해. 마음이 막 화가 나. 이렇게 어린 아들 필구는 엄마 동백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텃세와 따돌림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후 어느 날 동백은 필구가 야구부 훈련을 하고 있는 학교로 갔어요. 거봐, 내가 우리 엄마 진짜 예쁘다고 했지? 근데 원래 머리 올리면 더 예뻐. 아 맞다, 김동규. 니네 아빠 부사장이랬지? 우리 엄만 사장이야. 필구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우리 엄마 사장이라고 애들한테 자랑하는 장면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죠. 동백의 옛날 남친이자 필구의 생부인 강종열은 메이저리거까지 될 뻔한 스타 야구 선수이며 천만종열이란 별명을 갖고 있어요. 9살 연하의 모델 와이프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고 딸바보 아빠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죠. 겉보기엔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론 아내와 별거 중이에요. 아내는 아파트 앞동 친정에 살고 있고 종열은 독방 육아 중이죠. 어쨌든 남 보기엔 부럽게 살고 있지만 종열의 마음은 갈수록 황량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동백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대외적으론 화목한 이미지의 가족을 가까스로 유지시키고 있는 종열은 어느 날 갑자기 동백과 그녀의 아들 필구를 맞닥뜨리게 돼요. 우연을 가장하여 자꾸만 자신 앞에 나타나는 천만종열 아저씨를 만나면서 필구는 야구선수 강종열 아저씨가 자신의 친아버지란 걸 알게 되었죠. 필구야, 내가 너를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그냥 두진 않았을 거야. 근데 아니, 나 말고 엄마요. 왜 엄마를 혼자 뒀어요? 그게 치사하잖아요. 나는 아빠란 말이 나오는 것도 싫었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엄마가 우니까요. 나는 만화도 다 못 보고 노래도 다 못 불렀어요. 아저씨는 엄마를 100번도 넘게 울렸어요. 그니까 원래부터 아빠 별로였어요. 최신폰도 싫고 뷔페도 싫고요. 슈퍼맨 아빠는 진짜 별로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 드라마에서 가장 멋있고 성숙한 사람이 바로 필구죠. 김강훈 배우가 어른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아이 역할을 너무나 잘 맡아줬어요. 동백의 엄마 조정숙은 동백이 7살일 때 동백을 버렸고 이제 와서 치매에 걸려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엄마 정숙은 내가 널 위해 뭐든 딱 하나는 해주고 간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죠. 근데 겨우겨우 널 찾고 보니까 네가 진짜로 술집을 하고 사는 거야. 그것도 미혼모로. 정말로 내 팔자를 물려받았나. 억장이 무너졌는데. 근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네가 웃어. 네가 웃는 거야. 너는 나랑 다르더라고. 못해준 밥이나 실컷 해먹이면서
내가 너를 다독이려고 갔는데 네가 나를 품더라. 내가 네 옆에서 참 따뜻했다. 이제와 이런 얘기를 너한테 다 하는 이유는 용서받자고가 아니라 알려주고 싶어서야. 동백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 버림받은 7살로 남아있지 마. 허기지지 말고, 불안해 말고, 훨훨 살아, 훨훨. 7년 3개월이 아니라 지난 34년 내내 엄마는 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했어. 이렇게 정숙은 동백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었고요. 여긴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 있는 계단이에요. 드라마 포스터에도 있는 동백과 용식이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을 촬영한 곳이죠. 이곳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까멜리아 앞에서 동백과 용식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눠요. 솔직히 조금 좀 짜증이 나네요. 하필이면 연봉 12억짜리랑 저랑 붙을 일이냐고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런 놈들 몇 명 없을걸? 야구 좀 한다고 12억을 틱 줘요? 아니, 1억도 없는데. 그때 동백이 용식의 손에 뽀뽀를 쪽 해요. 아니, 짜증나 죽겠는데 손에다 왜 이렇게 해요? 입에다 해요. 용식씨, 저는 12억 아니라 1200도 없어요. 1200도 없고, 그리고 뭐 가게도 빼야 되고, 돈이 진짜 VIP 카드 보고 딱 한 가지 생각만 들던데요. 아, 용식씨가 왜 저렇게 만둣국을 팍팍 먹지? 삐졌나? 아이, 전 막 삐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여자가 매일 꽃을 받겠어요. 나는 용식씨한테 맨날 꽃을 받고, 그리고 또 용식씨한테 쿨하게 만둣값 안 받을 사이 정도면 꽤 럭셔리한 사이 아니에요? 동백의 말에 더 감동한 용식이 동백의 입술에 뽀뽀를 쪽 해요. 아유, 그냥 짜증나 그냥. 아유, 그냥 지가 이쁜 걸 아는겨. 아주 그냥 땡그라니 꿀빵같이 생긴 게. 연봉 12억 받는 남자와의 화려하고 럭셔리한 삶이 아닌, 돈이 많지 않아도 매일 꽃을 가져다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만둣국 값이 안 아쉬울 정도의 풍족함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이 드라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동백꽃 필 무렵의 작가인 임상춘 작가님의 전작이 쌈마이웨이더라고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꿈꾸고 사랑하며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임상춘 작가님의 주의가 잘 드러나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의 연기도 모두 훌륭하다고 평가받았고요. 로맨틱 코미디 장르 드라마인데 까불이에 대한 꾸준한 떡밥 투척으로 긴장감을 주는 추리물 성격도 들어갔다는 게 동백꽃 필 무렵의 매력 포인트였죠. 로맨스와 함께 사람 사는 이야기로 힐링을 주고 거기에 쫀득한 스릴러까지 더한 동백꽃 필 무렵, 넷플릭스 왓챠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드라마와 촬영지 영상 들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커다란 힘이 됩니다.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